유하! 오늘도 클릭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왜 미스포춘은 갱플랭크 팔을 잘랐을까? 입니다. 갱플랭크는 빌지워터의 해적왕으로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그 악행이 결국 자신의 팔을 앗아갔죠. 하지만 갱플랭크가 처음부터 악했을까요? 그리고 미스포춘은 왜 갱플의 팔을 앗아갔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해적왕의 아들로 태어난 갱플랭크. 어린 시절 그는 해적왕이라는 폭군으로부터 길을 잃어 헤매는 아이였습니다. 해적왕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이해할 수 없었으며 소녀는 그때마다 자신을 연민하게 바빴죠. 소녀는 왕으로부터 받는 폭력은 참을 수 있었으나 동시에 아버지이기도 한 그의 폭력에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소녀는 해적왕과 아버지의 핍박 아래 증오심과 자기연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한 내면은 곧 악한 내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소금기 가득한 도시, 핏줄처럼 구불구불한 미로를 감춘 도시, 빌지워터엔 신출내기 해적 갱플랭크가 점차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징할 만한 무기를 원했죠. 총기 제작술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맞춤 제작한 권총은 부유한 상산 선장들이 즐겨 사용한다는 명장의 이름을 댔습니다. 에비게일 포춘! 내게 어울리는 권총 2자로 만들어봐. 갱플랭크는 에비게일 포춘의 대장간에 쳐들어가 그에게 말했죠. 무례하게 말하는 갱플랭크는 대장간을 누비며 계속해서 소리질렀고 진절머리 난 에비게일은 마지못해 수락합니다. 그렇게 권총을 받기로 한 날 에비게일이 만든 2자루의 권총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그 정교함은 그 어떤 왕관에 세공된 보석과도 견줄 바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갱플은 처음부터 값을 치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저분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강제로 권총을 빼앗으려 했죠. 에비게일은 복면을 쓴 갱플랭크에게 권총을 넘겨줄 수 없다 못 받고 이에 분노한 갱플랭크는 권총 1자루를 집어들어 에비게일 부부와 그들의 딸 사라에게 발사하게 됩니다. 몇 발의 총성이 울려도 그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는지 그는 포춘과의 흔적을 룬테라에서 없애버릴 작정으로 불까지 지르고 권총 2자루 모두 대장간에 던졌죠. 그가 자리를 뜨자 죽은 줄 알았던 사라 포춘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몸을 일으키는데 앞에 놓인 2자루의 권총을 품에 안고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갱플랭크는 점차 대해적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악행을 일삼았고 빌지워터의 자신이라는 존재에 공포심을 주어 해적왕으로 칭하게 됩니다. 어떤 소년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억압하며 살아갔죠. 데드풀홀을 탄 그는 검은 깃발이 수평선 넘어 아득해져도 용감한 선원들마저 벌벌 떨게 되는 해적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갱플랭크는 12바다의 무역로를 헤집고 다니며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그는 아이오니아의 톱니칼라 사원을 뒤엎어 무시무시한 그림자단의 분노를 일으켰고 영토 확장 중인 녹소스의 함대와도 마찰이 생깁니다. 녹소스 함대의 자랑인 레비아탄호를 보란듯이 빼앗았을 땐 스웨인이 기필코 이자를 찢어 발기게 놀아 이를 갈았죠. 많은 악행으로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렸으며 그에게 원한을 가진 자는 점차 늘었습니다. 수많은 자객과 현상금 사냥꾼, 함대들이 갱플랭크의 목을 취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목이 그에게 취해질 뿐 달라지는 건 없었죠. 갱플랭크는 자신의 현상금이 끝없이 치솟는 것을 즐기며 보물을 가득 싣고 항구로 돌아올 때면 자랑스레 현상수배 게시판에 직접 수배지를 붙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하는 빌지워터의 중앙창고에 침입자를 잡게 되어 그의 눈앞에 2명의 남자가 끌려오는데 바로 트위스트 페이트로 개명한 포비아스와 말콤 그레이브즈였죠. 평소 그 바보 같은 콩부들에게 당한 게 분했던 갱플랭크는 트페와 그브를 묶어놓고 직접 갖은 고문을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얼굴과 몸은 피칠갑이 되었죠. 바다의 먹이로 던져줘라! 이제 그들을 끝내려는 순간 트페의 손에서 빛이 나더니 사라집니다. 카드는 분명 전부 빼앗았을 텐데? 트페의 마지막 카드를 이용하여 가까스로 빠져나간 그들이었지만 추적을 따돌릴 재간은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이때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갱플랭크의 배를 공격하고 있던 것이었죠. 폭발 사이로 보이는 붉은 머리의 여인 에비게일 포춘의 딸 사라, 아니 미스 포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갱플랭크 머릿속에서 희미해진 그날의 기억은 한 소녀에겐 끔찍하게도 깊어졌으며 이제 그 소녀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끝을 내리라. 불꽃이 치솟으며 해적왕 갱플랭크와 그의 적선 데드프로가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모든 빌지워터인이 목격하게 되죠. 무적이었던 갱플랭크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빌지워터의 범죄단들도 기다렸다는 듯 일시에 들고 일어납니다. 빌지워터를 지배하기 위한 혈투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죠. 하지만
아기는 명이 긴 걸까요? 갱플랭크는 이 폭발로 인해 수많은 상처를 얻고 팔은 잃으며 정신도 잃게 되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것에 정신을 차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옛 연인이자 현재는 단절되었던 나가카보로스의 대사제 일라오이가 서 있었죠. 그는 반쯤 미쳐 빈 권총을 휘두르며 일라오이에게 외칩니다. 난 배가 필요해! 오카오! 다른 부족의 힘이 필요하다. 미스포춘이 내 배를 침몰시키고 내 부하들도 모조리 죽인 것도 모자라 내 팔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곧이어 일라오이는 갱플랭크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진실을 보여주겠다. 마음속에서 데모신의 에너지를 부르며 일라오이는 거대한 성상을 앞으로 휘둘렀습니다. 성상의 입에서 반짝이는 안개가 쏟아져 나왔고 데모신의 얼굴 주위로 청록빛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투명한 촉수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금빛이 어른거리는 촉수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만큼이나 아름답고 해저 가장 어두운 곳에 추억한 그 무언만큼이나 끔찍했죠. 성상에서 더 많은 촉수가 자라나오자 어떤 알 수 없는 섭리를 따르듯 주변에서도 촉수가 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촉수가 자라나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과 공포를 나타내는 듯 했죠. 촉수가 갱플랭크를 움켜쥐더니 가슴속으로 찌르고 들어왔고 자신의 과거를 보여주는 환영에 둘러싸인 갱플랭크는 몸서리치게 되죠. 육신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자 그는 비명을 질렀으며 그의 영혼은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파랑으로 타올랐고 몸은 과거를 비추며 흔들리게 됩니다. 촉수무리가 그를 때리고 내리누르며 잡아당겨 점점 영혼과는 먼 곳으로 망각의 길로 끌어당겼죠. 잠시 후 죽은 듯 누워있는 갱플랭크가 부서진 몸을 일으켜 세우며 외칩니다. 난 왕이 될 것이다! 촉수는 빛을 내며 산산이 흩어집니다. 나가카보로스의 시련을 그가 견뎌낸 거죠. 그는 옛 연인 일라오이의 도움을 약속받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무거운 발걸음은 빌즈워터 흠해진 골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비밀리에 수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의사가 벌벌 떨며 그에게 말을 꺼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팔은 도저히 살릴 수가 어렵겠습니다. 잘나네. 망가진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그의 팔이 자리 잡고 있던 곳엔 금속으로 만들어진 의수가 대체되었고 지금도 그는 새로 얻은 금속팔을 번쩍이며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갱플랭크의 배경 스토리를 읽어보았는데요. 미스포춘과 갱플랭크의 원한 관계, 그의 팔이 의수가 된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